안녕하세요. 김상순TV입니다. 중국 정치외교 55번째는 리커창 의문사 시리즈 세 번째로 리커창과 시진핑 친위대의 반시진핑파 연합 쿠데타 음모론 편입니다. 지난 10월 27일 0시 10분 리커창 전 국무원 총리가 상해 동기호텔에서 사망한 이후 중국은 지금 일촉즉발의 급변 사태가 날 수도 있는 분위기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리커창의 사망 소식을 들은 중국 인민들은 갑작스러운 리커창의 사망에 대해 놀라면서 자진해서 추모 행렬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리커창이 태어난 안위성 저주시 정원현과 리커창이 어린 시절 학교를 다니며 살았던 안위성 합빛이 홍성로 지역에서 10월 27일부터 시작된 리커창의 추모 행렬은 리커창의 최연소 성장과 최연소 당서기로 재직했던 하남성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추모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5일째는 이미 중국 전역 20개 이상의 도시에서 리커창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추모에 사용되는 꽃이 동이 나거나 가격이 3배 이상 급등할 정도로 많은 추모객들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중공 당국은 각 학교와 기업 등의 리커창 조문과 관련된 행사를 열거나 참여하지 말 것을 지시했지만 중국 전역으로 퍼지는 리커창 추모 행렬을 중공 당국이 다 저지하지는 못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북경과 특히 천안문 광장을 봉쇄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군 병력을 북경시 외곽에 긴급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북경은 긴장감이 넘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리커창 의문사 시리즈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리커창의 의문사에 대해 중국인들의 의혹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공 당국은 이러다가周恩来총리의 심장병 사망으로 발생된 1976년 4월 5일에 제1차 천안문 사태와 후야오방 총석의 심장병 사망으로 발생된 1989년 6월 4일에 제2차 천안문 사태에 이어서 리커창의 심장병 돌연사가 제3차 천안문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리커창이 돌연사한 뒤 지난 4일 내지 5일 동안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리커창 돌연사 세 번째 주제로 리커창과 시진핑 친위대의 반시진핑파 연합 쿠데타 음모론까지 등장해서 이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음모론, 즉 가설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내용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공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일부 첩보들을 참고로 정리된 가설이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에 이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연계되어 어느 정도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작년 2022년 10월 20차 당대회와 올해 3월 양회를 끝으로 물러난 리커창은 사실상 시진핑과 함께 연임을 할 수도 있었던 분위기였었는데요. 작년 20차 당대회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당대회에서 차기 20기 상무위원 인선 발표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리커창이 서열 2위인 국무원 총리에서는 물러나겠지만 서열 3위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이나 서열 4위인 정혁주석으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서열 4위였던 왕양 정혁주석이 서열 3위 전인대 상무위원장이나 서열 2위 국무원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들이 우세했었는데요. 결과는 아시다시피 공청단의 서열 2위인 리커창과 3위인 왕양은 은퇴를 당했고 공청단 4위인 당시 국무원 부총리 후춘화는 상무위원 승진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24명의 중앙정치국 위원회에서도 탈락하고 정협의 부주석이라는 명목상인 자리로 차천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장면은 공청단을 대표하는 전 총석이 후진타오가 작년 10월 22일 20차 당대회 폐막식에서 시진핑의 경호원에게 끌려나가면서 사실상 공청단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후진타오가 끌려나갈 당시 리커창, 왕양, 후춘화는 자리에서 앉아서 이 광경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리커창은 자신이 20차 당대에서 물러나는 조건으로 친강을 외교부장으로, 리샹푸를 국방부장으로 임명하는 작업을 뒤에서 몰래 도왔다고 합니다. 리커창은 후에 친강과 리샹푸를 쿠데타 멤버로 영입하여 독선적으로 나가는 시진핑을 밀어낼 생각을 했다는 건데요. 당시 리커창은 이미 로켓군 사령관인 리위차오의 아들이 미국의 회유로 로켓군의 모든 기밀을 미국에 팔아넘긴 것을 알고 있었고, 미국이 20차 당대회가 끝난 이틀 뒤인 2022년 10월 24일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리커창은 이와 관련된 사람들을 미리 엮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진핑의 총애를 받아 시진핑이 직접 초고속으로 승진시킨 친광과 리샹푸를 리커창은 왜 뒤에서 도왔을까요? 로켓군 사령관 리위차오의 아들이 미국에 로켓군 정보를 팔아넘겼을 당시에 주미 대사였던 친강은 이 사실을 주미 중국 대사관 무관으로부터 알았고, 이를 시진핑에게 보고하려고 했는데, 이때 리위차오가 아들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주미 대사 친강의 불륜과 혼외자 사실을 빌미로 친강이 보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로켓군 정보 누설은 후에 주미 중국 대사관 무관이 국무원에 직접 보고를 하면서 당시 국무원 총리였던 리커창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리커창은 친강에게 미국에서의 불륜 사실과 혼외자 사실이 시진핑에게 알려지면 숙청당할 것이니 향후 필요한 시점에 시진핑을 몰아넣는 일에 동참할 것을 친강에게 중용했고, 친강은 결국 이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리커창은 같은 방식으로 당시 로켓군 사령관이었던 리위차오를 설득했는데요. 만약 쿠데타가 성공하면 리위차오를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을 비롯 중요한 직책을 맡기겠다는 말과 함께 리위차오가 로켓군 사령관 재직 시에 받은 어마어마한 뇌물과 부패 사건도 눈감아 주겠다고 하여 리위차오를 쿠데타 주요 멤버로 흡수했다고 합니다. 리커창은 또한 리위차오를 통해 리샹푸를 설득하도록 했는데, 리위차오가 받은 어마어마한 뇌물의 상당 부분이 당시 인민해방군 총장비부장이었던 리샹푸에게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즉, 리커창은 리위차오에게 뇌물 공범인 리샹푸도 반시진핑 쿠데타에 끌어들이도록 했고, 리샹푸 역시 부패가 발각되면 숙청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리위차오가 리샹푸를 설득한 것은 부패 문제뿐만이 아니라 시진핑이 타이완을 공격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면 미군이 이미 로켓군의 배치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제 공격으로 중국의 로켓군이 모두 괴멸될 것이고, 로켓군을 담당할 리위차오 자신은 물론이고 국방부장인 리샹푸 역시 위험할 것이며, 미국과의 일전에서 인민해방군이 괴멸되지 않으려면 시진핑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말에 리샹푸도 결국 반시진핑 쿠데타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리커창은 총리로 제작하던 2017년부터 시작하여 2024년 9월까지 시진핑에 의해 자신의 수하들이 4명이나 숙청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었고, 총리 임기 10년 내내 실권 없는 그림자 총리로 지냈으며 20차 당대회에서 공청단이 전멸하고 후진타오 전 총서기마저 폐막식에서 일기에 경호원에게 끌려나가는 수모를 당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시진핑을 그냥 놔둘 수 없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시진핑은 지난 40여 년의 개혁개방 성과를 모두 무너뜨리고 다시 마오쩌둥의 복고주의 폐쇄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중국의 경제위기, 사회위기, 외교 국방안보 위기를 발생시키면서 오로지 1인 집권에만 집중하는 것을 더 이상 참지 못했다는 건데요. 리커창은 외교부장 친강, 국방부장 리샹푸, 로켓군 사령관 리위차오와 협력하여 시진핑이 해외 순방을 떠나 해외에 있을 때 쿠데타를 일으키는 계획을 세웠고, 친강이 시진핑과 함께 해외 순방을 하면 국방부장 리샹푸가 주도하고 리위차오가 협력하여 시진핑이 없는 사이에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리샹푸 국방장관은 이런 쿠데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서기처 서기이자 중앙경위국을 관장하는
차이치가 참여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차이치가 야심이 큰 인물이기 때문에 그 점을 노려서 차이치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일단 시진핑을 몰아낸 뒤에 잠시 리커창이 공청단 세력을 주축으로 정권을 잡아 새로운 인물로 당과 공무원 조직을 개편하고 차기 지도자로 차이치를 지명한 뒤에 개혁 개방 정책을 다시 천명하여 미국과의 패권 전쟁을 중단함과 동시에 미국과 서방국의 제재를 풀고 이를 통해 중국 경제 위기와 실업 대란 등의 사회 위기를 해결하면서 리커창이 약속대로 차이치에게 자리를 넘기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는 것입니다. 차이치는 계속해서 시진핑의 수종 노릇을 하니 대의 명분이나 중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시진핑의 장기 집권이 오히려 중국의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야망을 어쩌면 쉽게 성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동참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결국 친강과 외교부 내에서 권력투쟁을 하던 왕이 전 외교부장에게 발각되면서 왕이가 시진핑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 있고, 이에 대노한 시진핑이 리차오 로켓군 사령관과 로켓군 장성들의 숙청을 시작으로 친강 외교부장과 리샹후 국방부장을 면직시키게 되었으며, 이를 뒤에서 조정한 리커창을 상해에서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리커창의 반시진핑파 연합 쿠데타 음모론은 말 그대로 음모론입니다. 즉 가설에 불과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가설에서 꾸며지는 내용들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일들로 엮여졌기 때문에 들어보면 매우 설득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로켓군 장성들과 사령관인 리위차오가 숙청되었고, 친강 외교부장, 리샹푸 국방부장, 류쿤 재정부장, 왕즈강 과학기술부장 등 4명의 장관이 숙청되었습니다. 리커창 의문사 시리즈 이전에 방송하고 있었던 시진핑 친위대 권력투쟁 시리즈에서 최근 시진핑의 숙청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갑자기 터진 리커창 의문사 시리즈부터 진행을 하고 시진핑 친위대 내부의 권력투쟁 시리즈에서 좀 더 앞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리커창 의문사 시리즈 4번째는 혼수 상태에 빠진 리커창, 중의학 전문병원 상해 서광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편을 준비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소통하시죠.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